이번 시간에는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회관에 가면요, 기록 광고 매뉴얼의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관찰과 기록의 목적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치매 대상자의 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고려사항이라든가 원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록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관찰은 그 행동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고 정확하게 지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기록은 치매 대상 어르신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족 중심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인지 기능이라든가 신체 상태에 대한 표현이 정상인과 이제 다르죠. 그래서 서툰 그런 언어라든가 또 어떤 그 불편감, 또 인식이 어려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언어 표현에 불편감이라든가 인식이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대상자 파악을 위해서 그 서비스 초반부터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과 그 중동도가 동일하더라도 대상자와 가족의 그런 개별 특성과 그 가족의 그 과거의 생활사, 그러니까 대상자의 과거의 생활사라든가 현재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와 가족 증상의 관찰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이전의 대상자와 가족 상태와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데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바로 서비스의 그 효과를 평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관찰과 기록은 서비스 제공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상자의 그 관찰을 통한 그 문제 확인을 통해서 그 개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계획의 적용과 결과의 그 평가 영속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나의 그 계획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결과가 평가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대상자의 그 상태의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적합한 돌봄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돌봄 계획 수립의 근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감사라든가 법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을 보면은 치매 대상자 상태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돌봄 계획이라든가 수행을 위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또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 그런 사회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화와
치매 증상에 대한 구별을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관찰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킨다든지 또 기존 질병을 치매 증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찰 시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 활동에 대한 어떤 그 문서화가 필요한데요. 또 업무의 그 시작부터 종결까지 치매 대상자의 상태라든가 그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또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문서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은 요양보호사라든가 해당 기관이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를 실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각종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법정에서 요양보호사의 그 증언을 증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대상자를 인수인계한다든가 다른 기관에 의뢰할 때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바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그런 중복을 막고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표준화라든가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공식화에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기록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과 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간의 다학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기록은 바로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 기록을 통해서 전문가의 개별적인 그런 노력을 조정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다학제지고 포괄적인 그런 치매 대상자의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 그래서 결국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공된 그런 서비스 과정을 기록하면서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사례 기록은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평가하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차원이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관리자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치매 대상자 사례가 축적되면 해당 기관의 치매 대상자를 위한 그 서비스 제공 방법이라든지 전달 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자료를 통해서 치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의 효과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자질이 높아지므로 기록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최근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대상자나 가족에게 공개하는 그런 경우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상태라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침해 대상자의 요구라든가 서비스의 유형, 직무 수행이라든가 관리, 배분 등 기관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존 보존 체계는 관리자가 기관과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와 가족 관찰 전에 우리가 고려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침해 대상자에게 인지 또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침해로 인한 그런 당연한 증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대상자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축된 모습이라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공격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으로 아픔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이상 신호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변화의 평가 시에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행동이 이전에도 대상자에게 나타날 법한 행동인가? 안 그러면 예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교할 때 현재 행동은 적절한 것인가? 또 대상자를 떠올릴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대상자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해 대상자와 가족 관찰의 원칙에 있어서는 관찰은 대상자와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돌봄 대상자는 정확한 판단력과 예측력을 길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빠른 판단과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수행을 통한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와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의 어떤 돌봄 제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돌보는 사람과 서비스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는 그런 돌봄을 위해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치매 진단과 중동도는 동일하더라도 대상자의 생활사와 또 일상생활 패턴에 따라서 요구사항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대상자의 돌봄에 있어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라든가 일상생활 정보라든가 생활사의 대부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상자와 가족 개별의 특성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돌봄과 치료의 수행 가능성과 효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기록의 원칙 중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공한 그런 서비스와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보원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책임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한 기록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죠. 대상자의 비밀 보장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확실할 때 즉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고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과 추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이 바뀌거나 바뀐 담당자가 기존의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돌보더라도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적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해주고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록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록에 대한 유형을 보면요. 면담 기록이 있습니다. 대상자 혹은 가족 면담에서부터 이야기한 내용이라든가 상대방의 행동이라든가 관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요양보호사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일어난 일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해서 추후에 돌봄에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또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 이런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하는 방법은요.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죠. 이게 대상자의 평소 상태를 숙지를 해야 되고요. 평소와 다른 약간의 변화를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전과 이렇게 달라서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였다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기록을 잘 읽도록 하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록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초정보라든가 치매 정보, 또 가족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어떤 가족에 대한 정보라든가 부양에 대한 양상이라든가 부양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그 병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그 일상생활사, 일상생활 활동이죠. 일상생활사 하면은 이전에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경제 상태라든가 미래의 건강 등이라든가 혼자 남겨놓는 것에 대해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또 어두운 곳이나 혼자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을 나타내지 않는지, 뭐가 없어졌다고 의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록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위험인자,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영양 상태 등도 필요하집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지하면 뭡니까? 인지하면 사고, 지각, 기억, 언어, 지능 이런 걸 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지 기능의 문제가 특히 기억력이라든가 언어력이라든가 시공간 파악 능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신행동 증상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주요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이라든가 활동,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기록은 바로 이전 대상자와 가족 상태와 비교하는 그런 하나의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이런 기록을 잘 해놓으면 일관성 있는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은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관찰과 기록은 서비스 제공을 그런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치매 대상자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